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8강전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 8강 4대4 구도에서 올해는 2대6 수적으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한국 선수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알찬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 선수 중에서 국제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 올린 두 사람이 8강에 올랐습니다.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 네, LG배 어떤 대회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며 LG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 주어지고 있고요. 자, 제한 시간이 3시간, 3개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0초 초읽기 5회, 덤은 6집 반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전기대회 20회 대회에서는 형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강도윤 구단과 박영 구단이 결승전에서 만났었는데요. 강도윤 구단이 2대1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역대 우승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우승자는 이창호 선수였습니다. 네, 보시면 2008년 이세돌 구단의 우승을 끝으로 한 6년 동안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는데 2015년부터는 결승전에 한국 기사들이 모두 올라가는 좋은 성적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이 9차례, 중국이 8차례, 일본이 2회, 대만이 1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올해 8강 대진표입니다. 자, 2대6, 중국이 6명, 한국이 2명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박정환 선수는 구리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멍타이링 선수와 회복을 펼칩니다. 네, 이 대진을 보면 한국 선수들이 가장 좋은 대진이 좀 펼쳐졌습니다. 구리 선수 과거야 굉장히 잘 둔 기사지만 랭킹 10위권까지 내려가 있어서요. 국내에서도 많이 좀 지는율이 많고요. 멍타링 선수는 26위권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진이 펼쳐졌습니다. 네. 자, 먼저 박정환 선수와 구리 선수의 대국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대국의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역시 구리 선수 하면은 전성기 시절 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고 변화무쌍한 수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정환 선수 대국도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창의성의 맞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초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재미있는 내용 그려지겠네요. 자,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8강전이 열리는 항저우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 기원 분원 항저우 기원에서 펼쳐지는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8강전입니다. 항저우 중국 기어는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북쪽 지방은 베이징에서 많이 모이고 또 남쪽 지방에서는 항저우가 중심이 돼서 바둑계를 운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정환 선수의 상대 구리 선수입니다. 네, 과거에는 또 LG배에서도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역시 좀 하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펼쳐졌던 신하오배 64강전에서 팡텐펑 선수에게 패했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구리 선수도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박정환 선수도 어떤 응시배 오구에서 좀 아까운 바둑을 졌는데요. 네. 그 이후에 역시 좀 컨디션이 100%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구리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 구리 구단과 박정환 구단은 굉장히 창의적인 바둑을 많이 둡니다. 특히 박정환 구단이 예전에는 굉장히 정석적인 플레이를 많이 뒀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신수, 신영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대구 상당히 좀 승패를 떠나서 초반의 변화가 관심이 많이 가는 한판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창의성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전에 박정환 구단에 대한 평가가 무결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무결점이라는 면이 또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장점, 뚜렷한 특색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박정환 선수 보면 전 과목 올 A 이런 느낌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아 뭔가 좀 접하면 숨 막힌다. 네. 네, 너무 엘리트니까요. 근데 바둑 내용에서도 뭔가 한 채 실수도 없이 상대를 그냥 좀 이게 딱 조여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많이 두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초반에 특히 초반 부분에서는 새로운 수법이라든지 기존에는 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수들을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서요. 바둑 내용에서도 박정호 선수가 또 여타 프로기사들 사이에서도 또 공부 재료로 많이 선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뭐 느낀 바가 있어서 네. 그런 변화를 꾀했을 텐데 박정호 선수가 그런 노력을 좀 굉장히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특색이 없다는 네. 그런 평가 때문에 일부러 좀 변화를 구하고 네. 있는 것일까요?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설프게 변화했다가 이게 바둑을 지게 되면 네. 상당히 괴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음. 특히 박정호 선수는 또 국내 때 1인자이기 때문에 한국이 네. 1인자여서 한 판 졌을 때 어떤 충격과 비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선수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으로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좀 있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마늘모로 붙인 거 이제 구리 선수가 두었는데요. 사실 이게 좀 구리 선수가 두었으니까 이게 뭐지 한마디 할 수 있지만 막 구리 외에 다른 뭐 이 바둑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아 이건 구급이 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네, 바둑의 어떤 기존의 이론으로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대에게 벽을 만들어주고 네. 자, 이렇게 되면 백도 변으로 벌릴 텐데요. 자, 그러면서 좌상귀에 미리 걸쳐져 있는 흑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이쪽 괜히 두어서 여기를 뺏기게 되면은 이 두 칸을 못 벌리지 않습니까? 네. 한 칸밖에 못 벌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져가는 면적이 백이 더 흑보다 백이 훨씬 넓죠. 그래서 이 수 때문에 나쁜 수를 결과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 이론으로는 흑은 바둑 처음 배운 사람들만 이렇게 두지 정석을 알면 이렇게 두지 않는다. 네. 지금까지의 어떤 이론인데 다름 아닌 이제 구리 선수가 두게 되면은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역시 좌상귀에 미리 걸쳐놓은 네. 흑 한 점을 좀 압박하려고 네. 한 칸 더 넓게 네. 벌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의 바둑이 이 바둑 팬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네. 보통은 그냥 좁혀도 충분히 좋은데 이렇게 좁히지 않고 더 넓혀서 전투를 유도합니다. 전투가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저는 박정환 선수 바둑을 보고 예전 바둑 팬들은 아 좀 지루하다, 심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는 박정환 선수 바둑 보면 재밌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네. 네.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는군요. 역시 피해가지 않죠. 네. 흑 입장에서도 근데 이 수를 또 두지 않게 되면은 백이 이쪽으로 이제 뛰게 되는데요. 뛰게 되면은 더 이쪽 못 들어옵니다. 이제 나가봤자 네, 이쪽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네, 이 두 점이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들어간다면은 이제 지금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구리 구단이 일부러 네. 좀 전투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귀 정석을 네.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는데요. 네. 이제 그들만의 뭔가 좀 승부 호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구리나 뭐 박정환 이 두 선수들이야 정말 바둑 두는 사람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 수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승부 호흡 내지 어떤 정서가 있는데 이 인류 기사들하고 딱 이 보통 기사들하고 딱 이게 얘기를 해보거나 바둑을 딱 봤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역시 인류들은 남이 두는 수를 그대로 따라두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본인이 한 분야 일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남이 내가 둔 수를 따라하는 거는 이해가 돼도 내가 남이 두는 거 따라하는 건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자기 고집, 뭐 자기 류가 있는데요. 어떤 그런 류가 지금 충돌을 하면서 기존의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진행이 처음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포석은 좀 네. 모양을 틀을 짜는 단계 좀 네. 걸치면서 정석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지금은 상변 침입하면서 벌써부터 돌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박정원 선수가 예전에는 자기 이런 초반에 자기 고집이 세진 않았는데요. 이제 박정원 선수는 이제 진짜 세계 랭킹 1, 2위가 되면서
그런 자기류가 이렇게 뚜렷해지고 있고 뭐 구리 선수야 예전부터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 구리 선수하고 뭐 식사를 하거나 어떤 만찬이나 그런 자리를 같이 해도 항상 본인이 뭔가 주도하는 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술을 한 잔, 맥주 한 잔 먹더라도 내가 먼저 따라줘야지 남이 따라주는 거를 좀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주도적인 면이 강하죠. 자, 지금 이제 초반에 어쨌든 약간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따라하시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을 네. 정도로 아주 좀 저조차도 좀 처음 보는 네. 혹은 저희가 이제 대국을 편하게 할 때는 연습 삼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연습 시합에서조차도 이런 발상은 쉽지 않을 정도가 네. 아닌가. 그만큼 어려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기사나 좀 네. 바둑 기력이 좀 높은 그런 이제 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초반 뭐 2, 30수는 그냥 모양만 보고 수수는 네. 알아맞힐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네. 모양이라면 좀 알아맞추기도 그렇습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구리 구단력이 늘었는데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인류의 사고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끊기면 어떡하나 싶은데 이 돌을 하나를 버리더라도 항상 돌이 위로 가 있는 것이 네. 어떤 더 발전성이라는 면에서 좋고요. 특히 판을 주도적으로 짜길 좋아하는 구리구단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한 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백도 한 점을 선수로 잡음으로써 이 돌 세 개가 완벽하게 강한 돌이 되고요. 이게 강한 돌이 되면은 자연히 이쪽에는 흙 한 점이 그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백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보루를 해놓고요. 자, 이건 지금 네. 손이 착점하다가 미끄러진 게 아닌가. 네. 보통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날일자로 두는 게 정석인데 네. 이걸 한 발 더 갔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반 기용 같은 데서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원래 두려고 하던 게 손이 빠져서 옆자리 이동하는 그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나올 네. 수 있는 그런 사고 같은 수인데 인터넷 바둑들 때 네. 많이 나오죠. 근데 실은 이 수는 네. 예전부터 있었던 수예요. 그런가요? 예전 일본에서 약 20여 년 됐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어떤 프로기사가 두었던 신수입니다. 근데 이 모양은 보기에는 되게 좀 특이해 보이는데 백이 이렇게 받으면 결국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네. 이쪽으로 둬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 두는 게 뭐 보기에만 좀 신선하지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두어진 적은 거의 없는데 구리 선수가 이 프로기사라면은 뭐 몇십 년 전 기복까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죠. 네. 이런 수가 있을 거다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구리 아. 선수가 대단합니다. 자, 이러고 입구자로 네. 둔다면은 애초에 눈목자로 들어간 수가 좀 의미가 있어진 건가요? 어떤가요?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둔다고 하면은 맞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흙이 이쪽을 호구 쳐서 이 폐 형태가 됩니다. 근데 수습만 살짝 바꾼 거지. 네. 네, 모양 실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박정환 선수도 이 정도는 사실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프로기사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신선하진 않는 수예요. 근데 하여튼 이 프로 어떤 인류 이런 특히 8강전에서 네. 이런 수들 둔다는 거는 이제 구리구단 레벨에서는 8강전 정도는 그냥 연습 바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지금까지 워낙 그 많은 큰 승부를 네. 해왔기 때문에 세계대회 8강이라고 해서 뭐 긴장감이 네.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간혹 뭐 이게 세계대 보통 이제 국내에서 성적을 좀 내게 되면은 세계대 이제 16강, 8강은 그래도 한두 번씩 다 두는데 네. 이 16강, 8강만 해도 이게 너무 떨려갖고 진짜 너무 일생의 가장 큰 승부 아닙니까? 네. 그 새로운 수를 둔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하는데 역시 인류 기사들은 그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역시 이 정도 레벨의 시합에서도 자유롭게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좌상귀 이 정도로 교환을 해놓고 다시 네.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구리구단의 이수는 글쎄 뭐 어떻게 보시면 좀 새롭기도 합니다만 제가 좀 놀란 거는 이제 구리구단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재이다 보니까 네. 공부를 하나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20년 전 기보와 20년 전에 나온 책까지도 암기할 정도로 역시 그 공부량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봐야겠죠. 네. 역시 그냥 노력 없이 1등이 되는 경우는 없다. 어쩌면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진행이 됐고요. 이 보시면은 백이 이제 한 칸에 띄었는데 흙이 이쪽을 붙여서 백이 뭐 받아준 아, 뭐 네. 그런 꼴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는 결국은 그냥 뭐 일반적인 진행과 흡사합니다. 네. 이렇게 순환후기를 해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네. 저 형태가 예전에 이제 함정수라는 게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잡으려고 드는 게 아마추어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끼어서 또 자기도 잡히니까 이쪽 있게 되고요. 아마추어 이제 1급만 돼도 이런 거에 당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3급, 5급 분들은 상대도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수 중에 하나인데, 네, 좀 프로들이 이거에 걸려들 리는 없으니까요. 네, 똑같아졌습니다. 아, 네, 굉장히 오늘 이론이 네. 많이 무시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의 네. 그 강한 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붙였어요. 근데 이 수는 네. 충분히 들 수가 있죠. 다른 형태들은 네. 백흙이 너무 지금 모양이 한 집도 없어서 어설프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차라리 죽이니만 못합니다. 아, 네. 근데 계속? 지금 구리 네. 구단은 붙여간 이유는 붙이면 저철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폐 형태가 되는데 폐를 이용해서 이제 판을 끌고 나가는 거죠. 훨씬 탄력적인 모양이 네. 만들어진다는 뜻일까요? 지금같이 상대방 모양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고 좀 중복처럼 단단하게 결정이 네.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서 중복을 만들면서 본인의 돌을 탄력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붙이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프로들의 바둑은 강한 돌에 일부러 붙입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얘기한 대로 왜냐면 패를 따내고 이어봤자 이 돌들이 원래 강한 돌이기 때문에 돌 4개가 합쳐봤자 이 중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흙이 뭐 2번만 두더라도 흙이 훨씬 이제 수월하게 수습이 돼서 고수들은 강한 돌에 붙이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고 이 바둑팬 여러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약한 돌에 가서 붙여주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상대 강한 돌에 일부러 붙여서 상대 중복으로 만드는 형은 굉장히 고급 이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께서 실전 때 해보시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말 가장 많이 듣거든요. 네. 간혹 이제 프로기사 기보를 보다가 뭐 붙이고 이런 네. 수순들, 멋진 수순들이 좀 나오면 괜히 네.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대국을 하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그 기보에서 보던 것처럼 그런 모양이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우리 네. 남자들은 이런 경험이 다 하나씩 있는데 20대 때 이제 어떤 멋있는 남자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아, 네. 학생 때는요. 근데 꼭 흉내를 내면 목 하나 부러져요. 어설프게 흉내내면. 네. 네. 그래서 어설픈 흉내는 항상 금물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양을 흉내내기보다는 네. 그 프로기사가 왜 그 수를 두었는지 그 본질을 좀 이해하는 네.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붙여간다는 거는 항상 상당히 약한 돌이란 집이 없는 돌을 의미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3급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돌은 강한 돌이니까 일부러 부닥쳐서 중복형으로 만드는 거고. 네. 네. 근데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돌은 돌 하나짜리는 집이 없죠. 네. 그러니까 집이 없는 돌은 약한 돌이기 때문에 이런 돌을 이렇게 붙이거나 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주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바둑의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 더 이상 패를 진행시키지 않은 건가요? 자, 머리를 내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젖혔을 때가 이 일종의 응수타진인데 네. 치중을 한다는 것은 이 백을 모두 잡으러 간 겁니다. 잡으러 가는데 대신에 이을 때마다 다 둬야 되니까요. 이 형태를 보시면은 이쪽이 모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유가무가로 잡힙니다. 아, 네, 이렇게 뒤로 이제 메우더라도 네.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잡는 수를 두긴 했습니다만 백이 얻는 이점은 팩감이 무한대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흑은 팩감이 없으니까 패를 포기한 거고 백은 굳이 있지 않죠. 팩감이 많으니까 역시 이쪽으로 둬서 상대 돌을 크게 씌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응수타진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워낙 바둑 팁을 통해서 이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어떤 응수타진 이런 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 타이밍이 좋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3-3의 응수타진은 꼭 해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쪽이 항상 막히기 전에 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다 막힌 다음에 공배도 다 채워지고요. 심지어는 막힌 다음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쪽이 뚫려져 있을 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원 네. 선수가 그래서 빨리 이쪽이 막히기 전에 한번 해본 거죠. 그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네. 응수타진이 악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바둑의 어떤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물론 쉽지도 않은데 이런 것이 또 이 바둑의 어떤 중고급자 이상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체계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데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꼭 반대로 이게 실행을 하세요. 자, 지금 이제 흑이 밀고 간 거는 이제 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한 겁니다. 이쪽의 패감 때문에 흑은 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훅으로 탄력적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네. 또 훗날 패를 또 노릴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근데 이쪽은 흑이 들어가면은 네. 이거는 백이 이겨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드러내야 되는데 네. 이쪽을 단수치고 이쪽이 뚫려버리면은 네, 백은 얻어갈 게 없죠. 그러니까 이쪽이 포위망이 뻥 뚫려버리면은 백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돌을 잡으러 가게 돼요. 근데 돌이라는 게 잡힐 리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쪽은 뭔가 좀 막아놔야 됩니다. 네. 이쪽이 막아지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 흑이 연결을 이렇게 하더라도요. 보시면 이쪽의 모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둑격언 중에 공격의 이득은 항상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반대쪽에서 얻어라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백은 이쪽의 모양을 지켜내야 되고 흑은 여기를 이제 같이 깨야 됩니다. 붙여서 일단 이 바둑은 이 흑이 먼저 선실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측이 흑이 선실리를 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줄, 이 점인데 10줄이 되죠. 이게 30집이 됩니다. 네. 대략 40집. 보통 이쪽에 벌린 형태는 대략 15집 정도를 봅니다. 이제 흑은 이제 선작 55가 만들어지고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10집 정도 되고, 네, 이쪽도 15집이 되죠. 25. 30집은 확정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25집 이상 만들면은 이제 백이 좋은 거고, 네. 그 이상 나면은 백이 훨씬 좋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백이 흐름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나 이렇게 뛰게 되면은 여기가 선이 벌써 7선 아닙니까? 아, 그러면 7선에다가 여기까지가 8줄 되니까 이 박스형 자체가 50집입니다. 네. 흙이 여기를 계속 지금 방치하고 둘 수 없는 형태죠.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 상대방 돌을 몰아가는 네.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구리 구단이 붙였을 때 보통은 일감이 붙이면 네. 젖혀라 해서 습관적으로 젖힐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반대쪽으로 들여다보고 한 칸을 띄었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젖혀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연결이 빨리 되죠. 네. 예, 들여다봐서 있게 되면은 형이 빈삼각이 되니까 연결이 그만큼 좀 쉽지가 않고요. 지금 백의 형태도 기존의 어떤 핵마법 이론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네, 지금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역시 기존 이론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어느 분야든 간에 역시 고수들은 이론에 얽매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생각이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네. 강하게 받습니다. 네. 네. 자, 이 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울타리가 쳐지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울타리가 쳐지지만 일반가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뻥 뚫려버리면은 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세력을 집으로 짓지 말고 좀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네, 지금은 백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흙이 이제 뛰어 나갈 수가 없고 네,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라 뛰어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여기 원래 두고 싶은 자리인데 자동으로 두게 되죠. 그래서 반대쪽에 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백이 좀 편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원래가 붙이면 젖히는 게 원래가 맞죠.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렇게 뒀다고 지금도 이렇게 두는 것은 네. 네, 이제 쭉쭉 밀려서 네,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는 7줄인데 반대로 여기는 이제 12줄이 되죠. 그러니까 뭐 흙이 당연히 이득이고 백은 여기선 두진 않습니다. 자, 백도 지킬 때 그렇다면 구리 구단도 날일자 정도를 둬서 계속해서 중앙을 키우겠다는 지금 작전일까요? 네. 자, 그래서 기본 행마법은 여기 꽉 있는 게 정석이에요. 왜냐면은 이쪽 밀게 되면 기분으로는 뭐가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이 바둑의 모양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두 점머리를 양쪽으로 얻어맞게 되는 형태를 굉장히 금기시 여깁니다. 근데 바둑팬 여러분들 바둑을 보면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지켜야 되는데 또 밀어요. 끝없이 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머리를 계속 지키지 않고 두 점머리 계속 얻어맞게 되면은 꼭 탈이 납니다. 이렇게. 지켜야 되면은 축으로 잡힌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약점을 딱 지켜놓고 두는 게 어떤 기본 행마법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인류도 특히 최근의 경향이 정수대로 두지 않는다. 네, 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먼저 네. 그 자리를 네, 두어가는데요. 열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는 정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 흉내내기 어려운 네.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흉내내는 것은 좋지가 않은데 기본은 이렇게 두는 게 기본이지만 흙이 간격이 더 넓어서요. 백이 이렇게 지키더라도 흙의 모양이 넓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 부담이 좀 있죠. 여기 둔 것은 끊어서 싸움이 되더라도 보통은 백이 약간 좋지 않은데 이 주위에 누구들만 있나요? 네, 백돌만 있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상대로 하여금 나의 역점을 좀 찔러 와라. 네, 어떤 이제 의도적으로 좀 허실실 행마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자 뭐 구리 구단도 차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바둑은 일단 끊어야 돼라고 하면서 끊어놓고 보거든요. 네. 고수들도 일단 끊어놓고는 봅니다. 네. 다만 끊는 돌을 뭐 바로 움직이거나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끊어놓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 돌을 잡으러 가니까 항상 문제가 되죠. 네. 그 계속 손 따라 두게 되죠. 네. 근데 주위의 상황을 보시면 뭐내 마음은 헐큰데 주위에 좀 뭐 상대도밖에 없어서 현실은 흑돌이의 토끼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역시 하나 끊어놔서 흠집을 만들어 놓고 가볍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직접 타격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상대의 어떤 약한 돌을 좀 만들려고 가는 건데 지금 상황은 흑이 이렇게 편안한 상황은 절대 아니네요. 네. 네, 박정환 선수가 좀 잘 두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갑조리그 18라운드를 대국을 하고 네. LG배 8강전 또 대국을 소화하기 위해서 항저우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초반 과정이 마무리가 슬슬 됐는데요. 지금 구리 구단에 두는 걸 보면 구리 구단의 상대 모양이 있는 데서 계속 돌을 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흑은 자기가 모양을 넓히고 백이 들어와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먼저 두니까. 아무래도 먼저 착수를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주도권은 흑이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인데요. 네, 그만큼 지금 초반에 구리 구단의 초반에 어떤 독특한 이 포석법이 네. 네, 뭐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박정환 선수와 구리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8강전 중국 항저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도 항저우에 여행 다녀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중국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항저우에서 살다 죽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경치도 굉장히 수려하고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신진서 멍타이링 대결인데요. 네. 자, 지금 뒤에 보시면 박정환 선수와 구리 선수가 네. 대국을 펼치고 있고요. 이미 대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네. 지금 상대 멍타이링 선수는 착석을 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약간 멋쩍은 미소를 네. 보이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대국 시간을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규정된 시간보다 이제 약 17분 정도 늦게 왔는데 30분이 늦으면 기권패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은 이제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호텔 주변을 산책하다가 관계자한테 눈에 띄어서 잡혀왔다고 하는데요. 네. 36분을 공제를 네. 하고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멍타이링 선수가 지금 대국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국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 많은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멍타이링 선수에게 전화를 하고 뭐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멍타이링 선수의 또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이 네.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호텔 주위에 그냥 산책하고 있다가 네. 슬슬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현재 가 있는 이제 기자들도 깜짝 놀라서 네. 네. 국제 대회에서 기권패가 나온 경우는 글쎄 뭐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 본인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까요? 네. 굉장히 좀 본인으로서는 뭐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네. 이제 사건을 줬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묘하게 인류들의 바둑에서 시간 이제 프로 바둑은 예를 들면 20분이 늦었다. 그럼 곱하기 2를 뺍니다. 네. 40분에 공제를 하죠. 그렇죠. 프로들의 바둑에서 그 정도면 그냥 큰 핸디캡인데 이상하게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괜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권승 아닌가 이러는데 그러면서 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네, 신진서 선수가 그런 경험도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처음에 흐트러진 페이스를
가다 드물겠습니다. 자, 보통 세계 대회가 열릴 때 네. 그 중국 SNS에 이제 신화바둑에서는 네. 이런 모습을 광경을 영상으로 찍어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신지서 선수는 착석을 해 있었는데 네. 멍타이링 선수가 아직 대구장에 네. 입장하지 않아서 많은 중국의 바둑 네. 팬들이 도대체 멍타이링 선수는 어디 갔냐, 왜 지각을 한 것이냐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자, 다행히 지각했지만 기권패는 네.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좀 넉넉하게 오는 편이 많은데 네. 일찍 와서 있으면 이제 대구 상대와 같이 마주 앉아 있으면 굉장히 이게 뻘쭘합니다. 네. 눈도 시선도 어디로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대부분 기사들이 1, 2분 전에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근데 요즘엔 좀 그런 게 많이 좀 여유 있게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대표적인 기사가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몇 초 전에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서 일부러 좀 이제 네. 늦게 오는 기사들이 좀 많은데 이 멍타이링 선수는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성격이 네. 뭐 예민하거나 그런 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까 영상을 봤을 때도 지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이었기 때문에 멋쩍은 또 네. 미소를 띠면서 웃으면서 입장을 했거든요. 이 멍타이링 선수는 이제 87년생, 지금 30살이죠. 네, 한국 나이로 30인데요. 중국 랭킹은 23위입니다. 네. 근데 멍타이링 선수가 아마 뭐 바둑팬 여러분께서는 멍해지실 정도로 누군가 하시겠지만 네. 한국 기사 킬러로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올해 한국 기사와의 성적이 12승 1패인데 그 1패가 누군가요? 그 얼마 전 열렸던 네. 신화오배가 네. 있었는데요. 그 예선전에서 한국의 박정상 구단이 중국의 네. 멍타이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 64강에 이름을 올렸으나 또 형제 대결 김지석 구단과 네. 만나서 64강에서 탈락을 했었죠. 김혜원 캐스터가 너무 길게 네. 그때 대국이 네. 끝나고 네. 멍타이링 선수가 이 성격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래서 대국이 끝나고 박정상 선수에게 내가 올해 한국 네. 기사에게 처음 졌다 이렇게 네.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긴 면모가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그렇죠. 김기석, 강동윤부터 해서 한국 10위권 기사들이 다 멍타이링 선수에게 네. 다 날라갔어요. 네. 네, 멍타이링 선수가 예전에 저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좀 눈빛도 좀 멍해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우리 선수들 투지가 좀 안 생기는 걸까요? 이상하게 좀 잘 지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요주의 인물입니다. 어떤 한국 기사 맞춤형 그런 네.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국 나이로 30 뭐 적지 않은 네. 나이이기 때문에 또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또 다방면으로 네.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네. 그 멍타이링 선수도 중국의 이제 류싱 선수와 네. 함께 WHTV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방송도 재미있게 한다고 해요. 이제 네. 말을 좀 성격이 또 워낙 좋고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방송 프로그램도 그렇게 네.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오히려 방송을 하면서 또 해설을 하고 연구를 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졌다는 네. 그 주변 중국 기사들의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좀 이제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 너무 한판의 승부에 좀 어떤 좀 시비가 너무 교차되는 게 있거든요. 한 판 그렇죠. 지면 너무 낙담하고 네. 이기면 너무 기뻐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점 좀 30대가 돼가면서 그런 거에 좀 약간 둔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봐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대회가 열리고 또 이제 한중 기사들이 모여서 네. 이렇게 회식을 하는 경우에 분위기를 보면요, 뭐 나라는 국적은 달라도 네. 역시 이제 바둑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는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네. 받는 게 우린 이제 나이도 30이 넘었고 너무 그렇게 승부에 연연할 네. 필요가 없다 이런 네.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아무래도 여유 있게 둘수록 또 성적이 좋으니까 네. 더 그런 멘트를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만큼 승부에 있어서는 너무 강박관념에 빠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여유 있어도 안 되고요. 네. 중용을 차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또 중국 기사들의 또 그런 말을 듣고 아, 사람 사는 건 역시 다 네. 똑같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자, 일단 좌기 형태는 제가 좀 일부러 설명 잘 안 드리고 있는데 이 형태는 최근에 나오는 정석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형태를 이제 쭉 진행된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는 다짜고짜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가 이 흑석점 쪽으로 붙였는데 네. 이것도 역시 지금 다짜고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전통적인 어떤 포석 이론은 네. 싸움을 하기 전에 항상 변을 차지해놓고 싸우라는 네. 이제 기존의 이론인데 최근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좀 사라졌죠. 근데 다만 그게 역시 좀 실력이 굉장히 센 어떤 프로기사들의 얘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대국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어떤 이 포진을 펼쳐놓고 포진을 펼쳐놓고 싸움을 하는 게 그냥 승률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진서 선수는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떤 가장 저희도 이제 프로기사의 나이에 따라 네. 가장 장점이 되는 시기가 좀 다른데요. 신진서 선수가 아직 10대이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장점이 극대화되는 게 전투력입니다. 수 읽기나 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정확도도 높고 아주 예리하고요. 근데 이제 멍타닝 선수가 이제 나이가 30이 되면은 30대 초반의 일단 시점에서는 판을 좀 여유 있게 짜서 좀 전체를 넓게 보는 이런 전체적인 시야가 장점이 되는데요. 네. 이 바둑을 보면은 어떤 신진서의 어떤 치열함과 또 멍타이링 선수의 또 유연함이 어떤 세대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이 여기까지는 정석으로 좀 두어지고 있는데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이유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신진서 선수라면은 글쎄요 이 돌을 네. 어떤 그냥 강한 돌로 인정해주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 참고로 이 돌은 빵따님이 되어 있고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이 있는 돌은 아무리 이제 백을 쫓아가도 공격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백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왠지 이쪽에 대한 공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흙이 한 칸 띄어나온 형태와 네. 우하기에 눈목자로 이렇게 지켜져 있는 모양이 간격이 좀 넓은 것 네. 같거든요. 저 일단은 흙이 여기를 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는 흙은 지키지 않는 것이 뒤가 열려 있기 때문에 두어봤자 이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보다는 이제 백이 이쪽을 둘 것인지, 아니 뭐 이쪽 바싹도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볼 수도 있겠죠. 아, 굉장히 네. 두텁게. 네. 이거는 흙이 여기 지키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뒷문이 뚫린 곳을 집으로 지키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길 둔 다음에 둬도 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멍타링 선수 입장에서는 이 근접전을 피하고 아웃박서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죠. 점수를 끝없이 얻어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대신에 신진서 선수는 한 방을 노리는 거다 보니까 네. 이수와 이수에서 이미 그런 의견 차이가 좀 대립이 되는 거죠. 여기는 백에 사실 당장 두지 않아도 흙이 여기를 두는 게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네. 굉장히 힘을 이제 모으는 거고 흙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둬서 집을 확보하는 건데 자 이제 신진서 선수의 한 방이 듣느냐 안 듣느냐 네.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네요. 우변의 흑돌이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닌가요? 네, 일단 이 아직 초반이니까 네. 이 돌이라는 게 잡히려면은 항상 중앙이 막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앙이 일단 다 막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 칸 벌림은 막힌다고 한들 네, 양쪽이 맛보기 형태라 살아있는 곳이죠. 아, 네, 초점이 여기도 아니고 네. 여기도 일단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초점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초점은 이쪽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되겠죠. 이 공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기에는 화려하고 뭐 스케일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어서요. 여러 가지 손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네. 자기 돌이 내가 공격하고 싶은데 내 돌이 강한가 약한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요. 또 공격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바둑팬 여러분들은 공격하면 다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네, 그거는 굉장히 무대뽀인 거죠. 위험 부담이 네. 큰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격을 했을 때 내가 얻어가는 이익이 뭔가 네. 형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공격은 또 공격의 이익은 반대편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반대편에 내가 이익 볼 게 또 뭐가 있나 이런 고민도 해야 되니까 네. 타겟은 그냥 내 돌만 잘 살면 되죠. 그래서 항상 이 공격이 수비보다 몇 배가 더 힘듭니다. 네, 지금 흑이 자, 이 바둑은 여기까지 포석이 완료가 됐는데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4로 네, 안 두는 거고 백이 먼저 두는 건데 자, 흑이 여기 차지하고 여기 차지하고 여기까지 두었습니다. 네. 좀 그 사이에 백이 집을 얻은 건 없어요. 자, 네.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뭐 지금 좌변, 우변, 상변 지금 대략적인 네. 틀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진서 선수도 하변에 진입을 네. 했고요. 이 바둑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은 예를 들면은 만 원이라는 돈을 이용해서 우리 뭘 주식을 산다 이렇게 하면은 흑은 3,000원씩 나눴어요 지금. 네. 세 군데 나눠서 분산 투자를 했는데 백은 지금 만 원을 여기다 몰빵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은 이제 쪽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책에는 분산 투자라고 나오긴 하는데, 근데 자기 유가 있는 선수들은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뭐 하변의 배석을 본다면 네, 뭐 분산 투자가 아니라 이 하변에 뭐 올인을 해도 좋을 뭐 것 하나 같은데요. 네. 좀 약간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좀 잡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백이.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대략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15집 정도 되고요. 여기 형태도 한 20집 봐줘야 되죠. 35집, 40집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근데 흑이 100이 15집, 여기가 이제 이쪽이 비어 있어서 많이 못 봐줘요. 5집, 20집, 30집. 30집이기 때문에 집으로 따지면은 10집에서 15집까지도 흑이 좋을 수 있는 바둑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 모양을 좀 네. 깨러 가면서 좌측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수순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신진서 선수가 하변 3선으로 침입을 네. 하자 멍타리 선수가 모자를 씌웠고요. 지금 흑의 모양이 밭전자 네. 형태인데 이 밭전자는 째라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째지 않고 귀로 침입을 했습니다. 어떤 네. 작전인가요? 일단 지금 밭전자를 말씀하신 게 여기잖아요. 네. 근데 상대가 이쪽이 이제 째지면은 양쪽이 갈라져서 나쁘다라는 건데, 네. 근데 바둑에서는 상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돌을 둬서 이 돌을 일부러 죽인다. 상대 의도적으로 뒀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형태를 예를 들면은 한 점을 잡았지만 이 한 점 잡는 대신에 여기가 흙이 두터워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째라라고 하는 거는 째봤자 이쪽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돌이고
오히려 백이 약한 돌이 됩니다. 이 흑의 의도는 그거고 이 백은 이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빠진 게 굉장히 강수인데요. 과연 구수가 성립이 될지요? 자, 신진서 선수가 귀를 침입해서 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양분돼서 오히려 백돌이 양꽃마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서로 간에 네. 서로 좀 이쪽도 흑이 약하고, 네. 네, 여기도 흑도 약간 완전치 않은데 백도 갈라져서, 자 이제 신진서 선수의 장점이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이제 그런 근접전이 이제 펼쳐지게 됐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네. 이렇게 둘 때는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이런 건 진행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차단을 해서 지금 흑도 이 한 점을 끊어서 막는다면 백 두 점을 네. 포획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둬서 두 점을 잡아도 네. 네, 이쪽을 둬서 두게 되면은 이어야 되는데 네, 막혔을 때 여기가 통째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백의 의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흑이 이렇게 둬서 돌을 이제 버리는 것은 아까 15집 정도 우세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모양이 깨지고 여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15집 우세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흑도 이렇게는 잘 못 둡니다. 자, 아마 여기서 흑도 그냥 정수대로 있기에는 백이 이제 움직임이 너무 원활하죠. 백도 흑도 변화를 준다면 여기서 좀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재미있는 수인데요. 자, 어차피 백돌은- 이어야 되니까 네. 백 이렇게는 둘 수가 없는 형태죠. 그럼 이제 흑이 이제 요소가 빵 따내밀게 돼서 네. 네, 이거는 지금 이게 잡힌다고 해도 백이 좋은 게 없는데 막혀도 네, 이 형태는 이쪽 안쪽 공간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백 두 점을 잡기 전에 먼저 중앙 쪽으로 네. 붙여서 상대방 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자 또 반대로 나오나요? 지금 이제 중반 때부터는 이제 상대 의도대로 두는 그런 수들이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흑의 입장에서도 요 한 번만 딱 견뎌내면은 집의 우위가 확실해서 그냥 아주 편하게 판을 짤 수가 있는 거고요. 백은 여기서 뭐 좀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끌려가게 되니까 양쪽이 여기서는 뭐 굉장히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지금 우측이 아니라 좌변에서 나와 있는 흑 6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좀 드러내고 두는 것은 흑이 좀 편하게 두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자, 변화를 백이 또 반대로 끌고 갑니다. 흑이 이을 수는 없고요. 네. 있게 되면은 축이 되죠. 네, 이게 축이 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자, 이러고 따내면 자, 그냥 따내는 것과 모양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 연결인데 네. 백이 이쪽에 돌이 있다 보니까 백은 이쪽을 두더라도 흑을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흑은 이렇게는 이제 두기가 좀 어려워졌네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좀 좌변의 이 6점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맞춰 보면은 우아기의 정석 어떤 변화는 백이 좀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백이 어떤 반격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이쪽에 모양을 확실하게 집으로 좀 붙였습니다. 이 귀를. 그럼 아까 서두에는 15집 정도 좋을 거다. 모양의 크기가 좋을 거다라는 건데 점점 현실적인 집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좀 어떤 이제 소득을 네. 올리려는 공격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밀고 올라오니까 오히려 백의 힘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쪽에 석점이 머리를 맞았죠. 네. 그럼 필연적으로 이 반대쪽이
급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흙 이쪽으로 돌이 와야 되는데 백이 뭔가 한 번 더 둘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한쪽 머리를 맞고 다 반대쪽을 때린다. 그럼 이 모양에서 또 급소는 이제 석점의 가운데가 급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빈삼각이 되죠. 나오는 형태들이 흙도 나갈 때도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되면 흙은 좋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흙은 하변이냐 우측이냐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거기까지 나요. 지금 하변이 좀 모양이 나누어졌거든요. 근데 아예 정리를 안 하고 네. 지금 우변 쪽으로 향하는데요. 네, 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약하기 때문에 한쪽은 정리해놓고 간다가 뭐 일반적인 네. 어떤 판 운영법인데 네. 방치하고 또 붙여서 싸움을 걸어간다는 것은 글쎄요. 일단 이거는 선악 여부를 떠나서 신진서가 좋아하는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형세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부축 크고 난타전이 펼쳐졌을 때 신진서 선수의 승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약간 흑으로서는 좀 작전이 어떤가 그런 좀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수입니다. 바로 두나요? 네. 예전에 구리구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만 또 교환해놓고 손 빼는 경우가 많았어요. 응수타진일 수 있는데 자 멍타링 선수는 바로 결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간접적으로 응원이 된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를 이제 제압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네. 백이 움직이면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면은 다시 대등한 싸움이 됩니다. 네. 따라서 여기가 이제 응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하나는 여기와 여기가 확실하지 않은데 흙이 한 번 더 둬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백이 또 선택권을 계속 행사하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신진서 선수의 어떤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흙이 먼저 우변 쪽을 공략해 가죠. 네. 지금 신진서 선수도 좌변에 붙여서 네.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인류들의 어떤 그들만의 이제 어떤 발상법이죠. 우리 같으면 이제 하변을 저걸 어떻게 좀 잡아먹어 볼까? 하변만 뚫어지게 쳐다볼 텐데, 네. 네, 항상 고수들은 먼 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도 네.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계속 여기를 지금 여기와 두 군데를 그냥 노리고 두는 게 아까부터 이미 서로 예고된 싸움인데 네. 제가 보기에 멍타링 선수는 이런 정도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두게 되면 어차피 이 돌이 잡힌다고 해도 8집에 불과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이거는 버린다. 네. 이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이걸 지키고 여기를 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로 자꾸 집으로 도는 거죠. 멍타링 선수가 넉점을 버린다라는 의사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자 네. 백은 좀 더 강력하게 좀 공격하는 거죠. 자, 이 선으로 네. 빠져서 네. 지금 차단을 했는데요. 흙이 위쪽으로 끊어서 이 102점 쪽으로 차단을 해간다면 이건 네. 예형패가 그렇죠. 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패가 되는데 네. 일단 이 형태는 백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빠져나가는 게 이런 식이 되더라도 네, 이 자체로는 지금 빠져나간 형태가 쉽지 않죠. 근데 이 형태에서 패가 되는데요. 이 패가 자체 패가 보시면은 이제 확실한 게 한 패, 두 패, 많이 봐줘도 세 패밖에 안 나옵니다. 이 형태가. 네. 그러니까 흑은 백은 여기서 한 패, 네, 두 패, 세 패 이상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흑이 바로 끊는 그런 패싸움은 흑에게 승산이 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 이제 흙이 네. 그렇다고 또 안 들 수도 없고요. 이제 멍타임 선수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바둑이 이제 3시간짜리 바둑이죠. 이 3시간짜리 바둑일 때는 판이 한번 형세가 좀 딱 지켜지면은 역전이 잘 안 나옵니다. 속기 바둑일 때는 당연히 이 짧은 시간 내에 뭘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역전이 수차례 나오는데 네. 예, 이 3시간짜리 바둑에서는 어느 정도 형세가 딱 결정되면은 그대로 굳어져 버린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멍타린 선수가 두 기사가 여기서가 좀 최고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어서 승부패를 제대로 해보자. 자, 흑은 패를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죠. 네. 반대로 가나요? 아, 네. 이것도 이거는 좀 굉장히 안전한 패를 걸어간 건데, 근데 이거는 네. 패를 이기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백이 네, 만약에 패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빈 삼각으로 두면 계속 버틸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 패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건데, 그럼 흑이 뭘 하는 거죠? 그럼 좌변은요? 좌변 지금 흑의 사활이 걸려 있는 거 네.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바둑은 멍타잉 선수가 굉장히 이쪽에서부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선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은 일단 최악의 경우 이렇게만 둬도 또 때리고요. 네. 있게 되면은 축이 되는데 나가는 게 다 축이 패감이 되죠. 네. 이 패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둬야지 패가 성사가 되지 반대쪽은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멍타잉 선수가 굉장히 우왕좌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좀 꼬였나요? 네, 지금 게다가 네. 이제 백은 여기를 이을 수도 없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제 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들여다봐도 좀 축이 안 돼요, 다시. 흑은 글쎄요,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의 네. 편한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패 공방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